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부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온 한 부부가 있어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옷을 고르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 옷 하나만 사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옷? 지금도 그 장 안에 많이 있잖아 라고 했고, 아내가 또 많긴 뭐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데 전 늘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창피해서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창피해? 뭐가 창피해? 그럼 나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야? 라고 했고, 아내는 누가 그렇대요? 그냥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남편이 옷만 사면 뭐해? 뚱뚱해서 폼도 안 날 텐데 라고 했더니 아내가 드디어 뭐라고요? 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 못 산다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부를 화해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어보았는데 이 부부에게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둘 다 착하고 성실했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정서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또 대화의 기술이 너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다가 늘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늘 금연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해나간 다른 한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오늘 동창 모임이 있는데 이 옷이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괜찮은데? 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여보, 내가 동창 모임에 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당신이 사준 브로치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하면서 남편을 살짝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그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하고 얘기를 했고, 아내가 그런데 여보, 내 몸이 불어서 그런지 요새 옷들이 옛날같이 잘 맞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그럼 새 옷을 한번 사지 뭐 라고 하면서 그 주말에는 백화점에 같이 가서 옷을 사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는 하기에 따라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 기술이라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또 배우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수용해주는 자상함, 또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 등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들 간에는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은 결국 심각한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부부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갈등을 또 일으키게 되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막 끼어들면 어떡해요? 먼저 깜빡이를 켜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요. 저 뒷사람이 욕하는 것 좀 보세요.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요. 사람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영은이 택시가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어오네요. 좀 끼워주세요. 저 사람은 밥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쁠 게 없으니 영은용 택시한테는 항상 양보를 합시다. 당신은 너무 차를 험하게 mon다고요. 옆에서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내의 말을 그대로 참고 들으며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는 남편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안 하는 남편도 별로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모처럼 기분 좋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한바탕 싸우고 기분을 잡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 시간은 두 사람이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도 결국은 부부간의 대화의 미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멋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심리를 우선 잘 이해하고 내 입장을 포기하고 거기에 잘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상대방의 심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녀의 차이와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과 취미의 차이들입니다. 부부들은 대부분이 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일단 수용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녀의 차이나 개인의 취미나 습관은 자기가 살아온 가정 문화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우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남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차를 저 자리에 대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대는 남편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10명에 한둘밖에 없고 나머지 8명 내지 9명은 다른 곳에다 갖다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남편은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이 있는 앞에서 아내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것은 잔소리로 들려서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싫어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좋은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